네, 중국 증시가 내림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0.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19% 정도 소폭의 내림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고시환율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절하된 것으로 나오네요. 6.5106 위안, 0.03% 같이 절하한 것으로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홍성진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가 7거래일 만에 랠리가 중단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현재 중국 증시의 움직임들 특징적인 부분들 살펴주시죠. 네, 전일 상해 증시는 기술적 조정에 따른 단기 매물이 출회를 하며 하락세를 기록하며 이제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34% 내린 2,862.56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6월에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발표와 그리고 무역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 이제 단기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일본 경제와 그리고 일본 경제 지표의 부진과 미국 증시의 하락 등 글로벌 증시의 불안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악화 요인도 작용을 하였고 전일 글로벌 유가가 급락을 하였고 원자재 선물 가격까지 급락을 하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중국 증시에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해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였고 빛의 금속, 석탄, 석유화학, 철강, 귀금속, 해운, 에너지 설비, 환구 등 업종이 하락세를 주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인민은행의 부행장이 지역별 차별화 주택 신용 대출 정책을 시행을 한다는 그런 언급과 그리고 보감회에서 보험 자금 운용 관리 임시 시행 방법 수정 소식에 은행, 보험 섹터가 반등을 하며 소폭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자재 선물 가격 부진으로 비철 금속, 해운 섹터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전반적인 그런 장이 부진했는데요. 광성 비철 금속, 길림 기름, 니켈, 그리고 산동 홍갈 당한 광업 등 모두 9% 정도 하락을 하였고 중해 발전, 중원 해운, 중국 해운 컨테이너 운송 또한 5%의 하락을 기록하는 등 중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는 그 말씀이시군요. 주가는 단기 이 박스권 상단에서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중국에서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양호의 주요 의제인 의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신에너지 자동차를 조금 이제 유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5일 개막을 한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도시 주차장 및 신에너지 자동차의 충전 시설 건설을 가속화를 강조를 했는데요. 앞서서 진행된 각 지방 양회에서도 신에너지 자동차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에너지 자동차는 올해 양회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진 전국 인민대표겸 안휘자동차 그룹의 회장인 안진 회장이 충전기 등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건설함으로 인하여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화를 가속화한다고 밝혔고 허샹지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제의하는 등 중국 신에너지의 자동차 산업의 고속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의하면 2015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은 34만 471대로 판매량은 33만 1092대로 전년 대비 각각 3.3배 그리고 3.4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순전기 자동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 4.2배, 4.5배 증가하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년 대비 각각 1.9배, 1.8배 늘었습니다. 2016년 1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1.6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리커튼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5개 조치를 명확히 했는데요. 이 5개 조치로는 첫째, 연료 전지의 혁명적 성과 실현 가속화, 그리고 둘째, 충전 인프라 시설 건설 가속화, 그리고 셋째, 도시 대중교통, 택시, 환경위생, 물류 등 영역에서의 신에너지 자동차의 사용 비율 확대, 그리고 넷째, 신에너지 완성차 품질 제고, 다섯째, 재정 보조금 지원 등 정책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작년 9월 23일 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 기초 시설 및 도시 주차장 건설 가속화를 지시를 하였고, 9월 29일 날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년의 신에너지 자동차 부양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13.5개년 계획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추진 계획을 언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누적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2015년 말 과잉 생산량에 따른 재고 증가, 그리고 자동차 판매 비수기 진입,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사기 조사 강화 등 영향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펀더멘털과 성장성은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투자 기회는 주로 신에너지 배터리,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기를 비롯한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시설 등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작년 신에너지 자동차 이 판매량과 이 생산량을 보니까 거의 뭐 3배 넘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1월 달만 지금 집계 나온 것을 살펴보더라도 생산량이 한 144%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은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뭐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계속적으로 신에너지 차를 더 많이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정책 수혜주들 찾기에 주식시장에서는 분주합니다. 이렇게 신에너지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 종목군들, 그리고 충전기 만드는 업체, 배터리 만드는 업체, 여기다가 뭐 전력 관련된 그 기업들까지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종목군들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 어떤 기업인가요? 네,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시설 분야가 증가됨에 따라 중국 국가 전력망의 충전기 입체 규모가 약 3배 정도 확대가 될 예정임에 따라 전력 섹터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국전 남서 테크놀로지, 하남 평고전기, 괭발 테크놀로지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전 남서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번호는 600406입니다. 중국 국가전력망 회사 산하의 유일한 상장 회사로 전력 자동화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제남서 테크놀로지의 자동화 제품은 전력, 석유화학, 도시건설, 레일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는 만큼 향후 중국 정책에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매출 구성은 전력망 자동화 68.55%로, 그리고 전력 생산 및 신재생 에너지의 17.49%,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의 7.71%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전 남서 테크놀로지의 주력 사업이 전반적으로 회복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력망 자동화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100여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출시가 되면서 약 20억 위안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신에너지 수주가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고, 이러한 신에너지의 수주 중에 절반이 동남아 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수출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전력망은 충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국전 남서 테크놀로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액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있어서도 중국은 친환경 선박, 친환경 항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항구 전력 시장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국전 남서 테크놀로지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구 전력은 미래의 공유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레일 교통 자동화에 있어서도 큰 진전을 이루어 있고, 감시 시스템의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50%까지 달하기 때문에 향후에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환경 보호 분야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해외 이 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유기업 개혁도 여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성도 좀 겸비한 그 종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가는 보니까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살펴주시죠. 네, 2015년 8월 에너지국이 이제 배성망 건설 제조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까지 계획인데 여기서 이제 2020년까지 배전망의 최저 2조 위안을 투자를 하며 배전망 자동화를 재고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전 남서 테크놀로지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전 남서 테크놀로지의 배전 자동 합참 점유율이 30%에 달하고 배전망 투자 확대에 따라 배전 자동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레일 교통 등을 비롯한 공업 자동화 사업이 국전 남서 테크놀로지의 신규 사업이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있어서 가스, 석유, 정제, EPC 그리고 신화 재진 프로젝트, 레일 교통 등의 선전, 충진, 지하철 프로젝트 등을 낙찰을 받았으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하게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우상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는데 T레이더 상으로도 구름대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해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재조명을 받는 계기가 되며 차트상으로도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투자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13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18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12위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성진 주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